네, 오늘 시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 포함해서 오늘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60만원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안하다고 했죠. 괜히 이런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계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언론에서 좋게 이야기하면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금값이 올랐다고 뉴스 보도가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금값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기존 시세보다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웃돈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아니 웃긴 게 뭐냐면 금값 시세는 제가 늘 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선물 차트를 보면 원래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보도하니까 프리미엄 붙으면서 더 웃돈에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프리미엄이 다시 사라져서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뭔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조정이나 투매가 그동안 잘 없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그러한 소식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돌자마자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개미가 들어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국장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한 사람 많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매수를 안 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2, 3년 정도 국내 시장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털리는 경험을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역시 진짜 더럽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지난 5년 동안 계속 흔들었던 주식이 지금은 조정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아주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식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투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확신을 주는 언론에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니까 어제였죠.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매수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게 됐다. 그런데 저는 이게 끝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개미를 좀 털 때가 됐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급락이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급락이 나왔는데 당일날 밀어 올리고 나왔는데 당일날 밀어 올리고 나왔지만 또 다음날 밀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멈추지 않는 세력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은 참 이상하게도 하락이 나왔고 또 나왔는데 밀어 올리는 그림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명확한 거죠. 그동안 잘 오르던 녀석이 갑자기 오늘에서야 어제 그렇게 광고 때리고 나서 오르지 못한다는 건 참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론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시키잖아요. 어떤 특정 종목을. 그러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매수를 하니까. 그런데 거의 그런 상태 이후에는 조정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금값을 예시로 들었는데 금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그 뒤로 떨어졌잖아요. 금값이. 그리고 나서 다시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미엄이 지금은 붙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 시점보다 금값이 더 올랐는데 지금은 안 붙고 있어요. 왜? 어떤 차이예요? 언론에서 얘기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갈 놈은 결국 가긴 가요. 근데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근데 데이 트레이딩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전염병 이슈 때문에 수젠텍 포함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단 말이죠. 이것도 보시면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나서 관련 종목이 오르니까 또 투매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언급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모멘텀으로 오르긴 해요. 근데 분봉상으로 아니 갈 거면은 진작에 그냥 깔끔하게 가든가 왜 이렇게 흔드냐고. 그러니까 왜 흔들겠어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흔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 올라갈 거면서.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산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오늘 오전에 필옵틱스도 오르다 두산 에너빌리티 밀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지주사 종목인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오전에 좋았다가 같이 밀렸어요. 여기 화살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이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자, 미래에셋증권도 같이 밀렸고
에코롱 종목도 최근에 좀 좋았죠. 같이 밀렸고, 실리콘2 화장품 종목이죠. 같이 밀렸고, 심지어는 SK 하이닉스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의해서 밀렸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시장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에코프로 역시도 그랬거든요. 에코프로가 하락하면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개미가 털릴 것도 안 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엄청나게 털겠죠. 그래서 하락시킬 때는 어디까지 하락시킬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서 오는 음봉 가격을 보면 2조 8천억짜리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락이 아니에요.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2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3조 정도는 터뜨려야겠죠. 2조라는 금액은 과거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가 한참 오를 때 터졌던 거래대금 규모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1조도 엄청난 건데 2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규모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래 실린 오늘의 음봉은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전 봐요. 하지만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쉽게 막 박살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받쳐주는 매물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고점에서 밀려서 그걸 기다릴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시장을 뒤흔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계속 주목하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